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대구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구 지역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면서 하나같이 쾌거를 전달하는데 아주 분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스픽스 대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상 좀 허구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보여서 스픽스 대구가 열혈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기환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뻥튀기가 됐길래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11년간 대구에서 유치했던, 네. 홍준표 시장 취임 이전에 11년간 유치했던 규모보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대구시가 유치한 돈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해서 3조 원을 유치했다고 발표를 했죠. 11년간 했던 사업보다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이 지금 취임한 지 6개월 동안 유치했던 금액이 투자 유치 굉장히 중요하게 지자체가 다루지 않습니까? 네. 4조 1천억 원을 유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3조 원이 태양광과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평론을 하지만 제가 취재한 것은 아니고 스픽스 대구의 최정한 편집인을 비롯한 기자들이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현재 취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연 그 투자 유치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규모만 좀 뻥튀기를 했다가 아니라 사실상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을 추진됐다고 이미 확정됐다고 발표를 하면서 야, 이거 거의 허구다, 아니면 아예 작심하고 사기를 친 것이다, 대구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대구 스픽스 취재단들은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으로부터 3조 원에 달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유치한 사실을 대구시가 발표한 거고, 그 내용을 이제 방식을 보니까 민자펀드 3조 원을 조성해서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이게 이제 말만 놓고 보면 3조 원이라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지만 민자펀드가 조성이 일단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자, 이게 이제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3조 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은 하나그룹이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화자산운용이 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화자산운용이 투자를 하면 충분히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펀드를 모은다. 개인 또는 기관의 투자금을 모아서 이제 3조 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화자산운용이 3조 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대구에. 그 어떤 사업이냐? 대구에 지금 현재 공단이 현재 지금 한 9,800개 정도 공단의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공장의 지붕에 일종의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다 설치하게 되면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임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 자산운용사가 지붕을 빌려준 사람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받으면 전기세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거기에서 직접 전기를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일종의 매전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전에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결국 태양광을 설치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그 공장 지붕을 빌려줬던 공장주에게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이제 이런 방식이죠.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잘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청을 아무도 안 해요. 그 기업들이,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우리 박영식 진행자한테 여쭤볼게요. 본인이 대구에 있는 성서공단의 공장을 한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가가 한 50억 정도를 해요. 지금 이제 공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 지붕을 한화자산운용에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임대 기간이 또 중요한데 몇 년입니까? 20년에서 25년. 25년이요? 그 20년에서 25년 지붕을 빌려줘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저 어떤 사유에서 이 공장을 개축을 하고 싶어요. 그 지붕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요. 두 번째, 이 공장을 어떤 이유에서 이전을 하거나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 때 사는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이 그 공장 지붕에다가 20년에서 25년간 임대를 해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게 재산권이 행사가 됩니까?
사는 사람은 삽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의문인 건데 이거를 대구시가 몰랐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요. 알았는데도 했다면 사기라는 것인데. 아,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장주 쪽에서 보면 이게 뭐 일부 임대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장을 하는 사람들 그 임대료가 들어와야 뭐 50만 원에서 많으면 뭐 100만 원 이런 수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한 20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공장주들이 매출이 뭐 100억, 200억 되거나 적어도 10억, 20억 되는 사람이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공장주가 아무리 태양광 패널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을 임대라는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누가 할 것이냐. 매우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재산권이 25년이라는 장기간 때문에 묶이게 된다. 묶이게 되는 게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불편한 게 아니고 재산권이 이미 방해가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면 네네. 이미 대구에도 또 태양광을 설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임대나 임차 방식이 아니고요. 뭡니까?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가지고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대구시에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홍 시장이 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대구 지역에 현재 이제 산단이 지금 6개 산업단지의 관리공단에다가 대구시가 알게 모르게 압박을 넣고 있죠. 야, 이거 좀 참여 좀 하도록 해라. 그럼 이 공단에 보통 전무 이런 분들은 대구시의 경제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보통 가 있죠. 이분들이 굉장히 난감해 한다는 거예요. 이거 홍 시장이 대구 시민들한테 3조 원 유치했고 태양광 패널을 공장 지붕에 다 달겠다고 했으니 네.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협조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주들이 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예. 조사를 내보니까 실제로 고민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8,900개 중에서요. 9,700개 기업입니다. 9,700개 기업 중에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데가 10% 정도이고요. 10%도 실제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하겠느냐 이걸. 그러면 대구시가 당초에 3조 원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을 때는 결국 9,700개 중에서 8,200개 기업이 참여한다. 그래서 3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검토 가능하다는 거는 1,000개도 되지도 않고 예. 또 이 내용을 실제로 알고 나서 어떤 공장 주인이 자기 그 지붕에다가 임대나 임차의 방식으로 이 패널을 설치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설치하죠.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다 안 한 건 아닌데 하긴 했네요. 한 곳.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곳 했는데 이 한 곳이 하나자산 운용과 한 것인지 최근에 태양광 패널을 깐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9,700여 개의 기업 중에서 한 군데가 하나자산 운용의 투자금을 받아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산운용사를 아는 분은 한 개 투자하는데 돈을 3조를 모아놔요. 이게 말이 됩니까? 스픽스 대구의 취재에 따르면 일단은 공단 3곳 중에 단 한 곳의 기업이 했다고 합니다. 공단이라고 하면 공단에 수천 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곳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태양광으로 바꾼 회사가 한 군데가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내용은 다 들여다보면 참여할 회사가 많아봐야 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3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고 그 당시에 홍 시장의 치적과 업적은 지난 11년 동안 대구시장이 유치했던 전임시장의 실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대구시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언론이 제일 문제죠. 언론이 이제 여기에 대한 후속 취재를 발표하지도 않는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만 취재를 할 예정이다. 예상이 된다. 참. 아니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뭐 평론가 말씀도 그렇고 이제 스픽스 대구의 기사를 여러분들 쭉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쭉 보고 나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초기 취재를 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아니 이거 뭐 한두 단계만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다 내용이 줄줄 나오고 직접 가서 보니까 한 곳만 한 기업만 그것도 이제 더 취재를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지붕에 패널을 얹었다고 하는데 대구시에 일하는 분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이걸 왜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들었을까요? 저는 뭐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다? 각본이 있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하나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받고
이 사람들의 투자 유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또는 믿어버리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홍 시장일 수도 있고 홍 시장의 참모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하나자산운용을 말만 믿고 그냥 덜컥 받아버린 거죠. 하나자산운용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에 이런 이제 사업 오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걸 대구시가 잡았을 거고 그것은 사전에 알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걸 받아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공장주들과 충분하게 논의와 협의를 하지 않는 이 부분은 당연히 행정기관이 짚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홍 시장의 지금 행정 스타일로 보면 뭐야? 그거 가면 되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것이 오히려 엄청난 사단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할 기업도 없는 것이고 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 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대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텐데 과연 홍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아니 근데 참여를 하는 기업들한테 제대로 어떤 뭐 베네핏이 있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떤지에 대한 기사에 따르자면 설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측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좀 뭐랄까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대구시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서 홍 시장의 치적 홍보 정도로만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시에서 발표한 걸 1차적으로 믿고 보도할 수 있죠. 팩트 체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그럼요.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데 대구 지역 언론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제 그 사안과 관련해서 대구시 하나자산운용, 대구 산단의 3조 원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협약, 3조 원 대기업 투자 유치 성사시킨 대구시. 그다음에 대구시 민자 3조 투자 유치, 그다음에 대구 산단 지붕에 태양광 설치 솔라시티 도약. 이건 보도자료잖아요.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이렇게 이제 받아서 다 썼죠. 그러니까요. 그 당시는 대구시 말이 맞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언론이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하는데 체크하지 않고 언론은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발표한 게 없으니까 언론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대구 시민을 상대로 진짜 사기가 될 수 있는 내용.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이런 공약이 아니죠. 실제로 이루었다고 업적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거는 허위 사실 유포는 안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대시민 사기 행정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 이건 진짜 정말 홍비어천가 수준입니다.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이 기사의 제목들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의 보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자료를 따와서 이제 그 보도를 하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 이후가 문제인데 그 이후에 그럼 지금까지 어디 뭐 지역 3사나 이런 데서 보도 내용이 나온 게 아예 없나 보죠?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대구시도 이제 답답했던지 심각하네요. 최근에요. 이제 3월 21일입니다. 오후 4시에 대구 엑스코에서 산업단지 기업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프로젝트 설명회를 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1,30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와, 천만다행이다. 9,800개 회사 중에서 1,300명 정도가 왔으면 그래도 호응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1,300명이 기업 관계자들이 아니고요. 이날 사업 설명회 이후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2,000원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럼 대구시가 자,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2,000원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2,000원 본행사 앞에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화자산운용 팀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설명회가 웬 말이냐. 나 우리는 2,000원 벌어 왔는데 빨리 설명회 끝내라 이렇게 했다는데 네, 여기도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한 것이 자, 이거 행사에 대한 예산을 어떤 돈으로 썼느냐. 예. 그러면 자, 세상에 지금 프로젝트 설명회 할 때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관련된 행사할 때 2,000원이 나왔어. 예. 물론 2,000원 씨한테 어떤 저것도 저는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고 훌륭한 가수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분이 왔고 또 탤런트 박진희 씨, 가수 김태원 씨, 심지어 제가 왕팬인 양준혁 전 야구 선수도 와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에코 활동을 많이 하세요. 예. 환경 운동을.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지구 온난화,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2,000원의 공연이었다. 이걸 보러 지금 이제 왔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행사는 하나자산운용 예산으로 했을 수도 있고 대구시 예산으로 했을 수도 있고 사업 설명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 맹점에 대한 확인 없이 자 이게 이제 부랴부랴 사업 설명회도 해야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홍보 효과는 극대화시켜야 되니까 사람을 모으자. 그래서 1,300명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공장의 주인, 오너, 공장주가 아니라 결국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시민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쇼를 계속할 것이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이 어떤 뭐랄까 규모도 규모인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도 규모고 방식도 방식이고 실제 참여가 필요한 기업들의 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행사에서 뭐 궁금증이 있다면 기업들 오너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데 2,000원 공연이었다고 하니까 대구시가 행사를 기획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본질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일단 그 의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스픽스 대구의 이런 취재를 통해서 낱낱이 내용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리더십, 행정 능력 그리고 정책 검증, 역량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앙정치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고 최근에도 김재원 지금 수석 최고위원의 이제 제명을 요구하는 것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시정 그리고 특히 대구 시민을 상대로 3조 원을 유치했다고 하는 기적적인 결과물이 이렇게 흑우에 가까운 정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홍 시장이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와 실제로 홍 시장이 갖고 있는 행정 능력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어떤 추진되는 정책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전 작업들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예 사전 검증 없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특정 업체를 내세워서 해놓고 그리고 허구에 가까운 이런 정책적 결함을 드러내고도 아무런 변명과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나는 대구시장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대구 시민들이 그런 행정에 엄청나게 희생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 그리고 질타, 조언과 충고를 할 마음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대구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도 좀 아무튼 널리 좀 퍼져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재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좀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은 분들이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이슈탱크 플러스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